안녕하십니까, 이진건 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재작년 10월부터요 작년 2월까지 자유한국당의 그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거기에 참여해서 조직 정비 작업을 도운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 전국 253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이제 구성되어 있죠. 그 조직되어 있는 당원협의회 그 책임자를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장들이 교체가 됐는데요. 서울 종로하고 서울 강남갑 두 선거구는 위원장 자리를 비워놨습니다. 조직책 자리를. 왜 그랬냐? 종로는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이런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강남갑은 서울 수도권 여기서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으면 떼놓은 당상이다, 당선이.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 상징성이 있고 해서 이 두 곳은 나중에 정말로 자유한국당이 자랑할 만한 그런 인물을 발탁하게 되거든, 아니면 발견하게 되거든, 그 자리에 보내라, 이런 뜻에서 비워놨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종로의 경우는 황교안 당대표가 당연히 가야 할 자리죠. 황 대표의 상징성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동안 이제 황 대표가 좀 주춤주춤 하는 바람에 실기를 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말이죠,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후보로서 거기에 출마한다, 이렇게 먼저 깃발을 꽂아버렸고, 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죠. 그 이 전 대표도 거기서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실기를 한 게 아닌가, 황 대표가. 그런 지적도 많은데, 그렇지만은 반드시 그게 무슨 당선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왜? 여기서 분발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종로가요, 사실은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거기서 내리 2번이나 당선되는 바람에 민주당의 텃밭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은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정현 전 대표하고 황교안 대표가 아주 선의 경쟁을 하다가 아름답게 후보 단일화를 한다,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지역은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승리를 해야 됩니다. 왜? 이 해괴한 정권, 이 정권을 물리치고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이 종로부터 반드시 승리해서 탈환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정권은 어떻습니까? 아주 무모하고 무도한 정권 아닙니까? 국가의 기본 얼개가 되는 법 질서, 이걸 자기들 마음대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말이죠, 법을 바꾸는가 하면 새 법을 만들고, 그것도 잘 안 되면 대통령 지시다, 무슨 장관 지시다, 이래가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회 규범을 바꿔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권을 어떻게 그냥 놔두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2022년에 반드시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라도 이 상징성 높은 종로는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황교안 대표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겠습니까? 이겨내야 되는 그 책임이 황 대표에게만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좁게는 자유우파 정당들, 또 그 구성원들 모두의 책임이고 사명이죠. 그 다음에 넓게 보자면 자유우파 국민 모두의 책임이고 의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황 대표가 거기에 출마하겠다고 결심을 굳히니까 중량급 전략 배치, 이 과제가 이제 풀리게 됐죠.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금명간에 오늘 내일 중에 그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 배치, 이 본격적인 작업이 아마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 전략적 배치라는 게 뭐냐,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어떤 의의를 갖느냐, 이렇게 보면 우선 첫째로는 뭐냐, 당에서 남보다도 더 훨씬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 다음 당의 혜택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다선 의원들이라든지 고위 당직을 지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어려운 일에도 솔선수범해서 그 어려움을 자신이 감당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이 이게 조직에 대한 도리 아닙니까? 그 점에서 그렇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당원들 전체, 당 구성원 전체의 사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뭐냐면 역량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량급, 이런 사람들이 진두에 서서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럼 전체 사기가 높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기가 높아진다, 이게 이제 승리의 관건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요, 자유한국당은 이게 국민정당이고 전국정당입니다. 지역당이거나 계급정당이 아니죠. 그렇다면 어느 한 곳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선거구에서 다 이기겠다, 이런 결의를 다져야죠. 그래서 중량급 민사들이 거기에 떨어지라고 보내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이겨오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 경량급 보내서는 떨어질 게 뻔하니까 중량급이 가서 반드시 이겨오라는 뜻으로 보내는 거죠. 이분들을 총선 승리의 발판으로 삼고 또 그 지역을 정권 탈환의 기지로 삼겠다. 이런 이제 각오를 피력하는 절차로서 중량급 재배치, 그게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해서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진작 말이죠. 당이 가라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김무성 전 대표, 그러니까 새누리당 쪽의 대표죠. 이분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하긴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통합신당에서 자신을 검제 가서 떨어지는 것이 당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가겠다. 뭐 광주든 여수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라고 보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서 이겨와야죠. 떨어지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서 반드시 이겨와야 하는데 어쨌든 뭐 그건 그거고. 홍준표 전 대표 있죠. 대통령 후보도 지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황교안 대표가 종로를 피할 것 같으니까 현직은 꽃신 신겨서 양지로 보내고 전직 대표 말이죠. 전직은 지심 신겨서 컷오프해서 사지로 보내는 게 이게 공정한 그런 공천일 수 있느냐 뭐 이러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 사지로 보내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가면 자신이 없다는 그런 얘기죠. 예,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반발을 했는데 이 양반은 전에도 그랬잖아요. 뭐 저 초대선 의원들이 작년에 이 3선 이상 되는 중진들 이 사람들은 험지로 좀 가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뭐 황 대표가 종로에 간다니까 아마 8일 날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강북 험지에 출마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홍 전 대표 말이 자신은 그걸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미 고향에 다 준비가 다 끝나 있는데 어떻게 옮길 수가 있냐 이러면서 거부했다는 거죠. 기어이 배지를 달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차기 대선에서 공천 받기가 유리하다 이런 뜻인 모양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다 자기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당은 어떻게 하고요? 총선은 어떻게 치릅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죠. 예, 노블레스 귀족, 오블리주 의무, 어떤 의무입니까? 도덕적 의무죠. 요즘 말로 하자면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남보다 가진 게 많고 누리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희생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장벽, 그러니까 어떤 장벽입니까? 문재인 정권이라는 그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장벽을 넘어서는 사다리도 필요할 거고 긴 장대도 필요할 것이고 발받침대도 필요할 것이고, 예? 구름대라고 그럽니까? 그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죠. 근데 이 역할을 정치 신인들, 뭐 초재선 의원들 이런 약체들한테 그 역할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역할이야말로 중량급들이 해줘야지. 역량 있는 사람들이. 그래야 당 전체가 사기가 돋아서 그 아무리 높은 장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자유한국당 안에 진실로 진정한 마음으로 나서는 그런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 분위기, 예, 이걸 꼭 좀 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